신종우의 마켓뷰입니다. 미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우리 증시도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이제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연중 최고치인데 오늘 주제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국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를 하는데 증시는 박스권이다. 네. 돌파가 가능한지 그 원동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2개월 연속 우리 수출이 좋았습니다. 반도체도 들어섰고 이번 수출에 대한 분석부터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 네.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서 신입사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한국 증시는 수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대신에 수출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보다 절대적인 금액보다 이제 얼만큼 더 좋아졌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이 수출이 일단 2달 연속 좋아졌고 6개월 연속 흑자가 났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보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좀 제약 쪽이겠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세가 좀 나오는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HBM이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도를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에서 조금 좀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을 좀 기대하게 하는데 일단은 12월적인 기간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뭐 12월은 내년을 주도주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주도주를 탐색하는 기간. 네. 이 반도체 수출이 얘기 나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2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11월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딱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개인들은 그러면 외국인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연기금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단기 매매는 당연히 뭐 기관들 수급에 맞춰야 되죠. 또 증시 격언 중에 네. 지수는 외국인이 정하고 수익률은 기관이 기관이 정한다. 정한다. 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은 기관을 따라가시는 게 편하긴 할 겁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이 올해 내내 어쨌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꽤 크게 매수를 계속했고요. 네. 그 흐름이 뭐 일시적으로 조정 좀 최근에 매도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크게 이탈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정확한 심리를 또는 투자 매매라던가 투자 생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으로는 내년도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연기금 최근에 팔았다고 하지만 연기금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또 엄청난 가속화된 이탈을 보여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기간적인 측면만 좀 제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여전히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적인 조정 아니 외국인 아까 이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지수는 외국인이 정하지만 수익률은 기관이 정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갖고 가지만 12월은 주도주가 내년에 어떤 게 나올지 좀 고민하는 구간. 그렇다면 여러 이제 섹터들을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카카오 얘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워낙 하락이 좀 심했고 워낙 악재가 많다 보니까 악재에 이제 조금 둔감해지는 그런 가격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 소위 말해서 좀 손실을 보내신 분들도 꽤 많고 아니면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또 카카오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시점이에요. 지금부터는 글쎄요, 그 카카오를 바라보는 그 주주들 또는 신규 투자자들의 정말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다행히도 이제 월봉 기준으로는 거의 30% 정도 올랐습니다. 저가 대비 30% 정도 올랐고, 근데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들 그렇게들 지난달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제 10월에 하락을 크게 다 감싸는 상승을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아직은 하락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시장 반등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만 보인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 뭐 최소한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앞으로 업황이 더 훨씬 더 개선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종목을 다 살 수가 없고 모든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내 잔고에 카카오가 손실이 많이 있어서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조금 더 추세를 더 되돌린 이후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거를 보고 만약에 개선되는 거를 보고 산다라면 사실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주가가 먼저 지금보다는 상승 추세를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먼저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제 좀 추세가 좀 최소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회비용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아마 물타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여기는 바닥이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거고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바닥이면 당연히 다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계속 내재 염두에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앞서서 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그 말씀하셨지만 개인 투자자는 결코 바닥과 고점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더 비싼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워낙 하락을 많이 했고 월봉으로 보면 30% 이상 뭐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되어 있는 상황. 네. 악재가 아직 소멸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고 나서 뭐 조금 높은 가격이 있더라도 그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수익이 낮거나 이러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좀 핫했지만 최근에 좀 힘든 섹터가 또 2차 전지입니다. 지난주에 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IRA 보조금 제외 규정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 보조금을 제외한다. 물론 뭐 중국과의 어떤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선상에서 당연히 예상은 됐겠지만 그래도 좀 악재에 예민한 호재엔 좀 둔감하고 악재에 예민한 섹터에 있는 2차 전지는 오늘 내지는 또 앞으로도 조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 이 미국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말 예상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에코프로 BM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급 계약 뉴스를 뭐 이미 어느 정도 알았을지 몰라도 일단 에코프로 BM은 지난주 좀 혼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죠. 근데 다른 2차 전지 주식들은 지난주 먼저 이제 악재 나왔었던 이제 GM에서 보조금 일부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셀 업체에 비롯해서 모두 다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나온 또 기사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과연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느냐 또는 추가 이제 지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지분을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그 제한 규정들을 좀 돌파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데 추가로 지분을 이제 매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추가로 돈을 드는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는 사실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추세가 하락할 때는 악재는 항상 좀 더 민감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승할 때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판단하기 저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한 구간이 좀 잡힐 때까지는 저는 차라리 지금 계속 변동성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뭐 급등할 때도 있지만 또 급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 구간을 타이밍을 잡아서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로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악재를 받아들여서 급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단기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또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증권에서는 반등하게 되면 위에 겹겹이 또 저항들이 또 있고 아무리 뭐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렇죠. 수급을 물량들을 다 헤쳐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지 않겠느냐. 나쁘다는 관점보다 조금 그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의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는 2024년 주도 섹터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종목과 섹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카오나 2차 전지처럼 한번 주도 섹터의 시세를 네. 되게 크게 크게 줬었던 섹터들은 크게 줬다라는 거는 뭐 내후년에 대한 기대를 그렇죠. 끌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더 추가로 개선되거나 더 좋은 모멘텀이 아니면 사실 좀 이게 추세를 돌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고민이 되는 섹터 위주로 2차 전지와 이제 카카오 얘기를 좀 드렸고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얼핏 보면은 시장이 조금 변동성에 놓일 때도 방산주가 좀 방어적인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외사에서도 내년에 시장을 2,800 보는데 그중에 방산주가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약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방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산주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섹터입니다. 사실 뭐 주도주가 되려면 또는 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시가총액 자체가 좀 커야 되는데 사실 방산주 섹터 하나로는 지수를 들어올리기에는 좀 사실 좀 작죠. 하나래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7조 정도 되고 LIG 넥스원이 한 3조 정도 되고 뭐 합쳐봤자 다른 작은 방산주에서 합쳐서 한 20조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지수를 완전 이끄는 주도주가 되기는 좀 아직은 파워가 좀 약한 국면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올라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 대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한 3배 정도, 작년하고 올해에서 3배 정도 올랐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은 섹터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확장성 부분이 이제 조금 작년에 하고 올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주요 이제 매출처들이 국내 국방부에서 수출이 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봐줬다는 그런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 단 자체가 약간 이제 그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가장 좋긴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전고점이 15만 원 정도인데 사실 지금부터 한 10%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버리고 차라리 15만 원 넘어가면 차라리 위가 좀 더 깨끗하잖아요. 차라리 신고가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산주들도 아마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시 15만 원을 맞고 밀린다라고 하면 또 약간 박스권 들어가면서 조금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정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진입하시는 거를 고민하실 때는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성장이라던가. 근데 시장에서 과연 이 섹터를 주도주로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뭐 한 1월 달 정도 가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전고점까지의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또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뚫고 나서 조금 눌림목이 줬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낫지 지금 당장은 좀 그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셨는데 저희가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나 2차전지나 방산주 물론 방산주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지만 크게 이제 막 매력적인 게 안 보여요. 네. 어떤 게 좀 최근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주가 변동률 크지만 결국은 뭐 센터장님 의견하고 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반도체만 반도체? 보입니다. 예,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주들, 제약주. 신약주들 말고 최근에 보면 신약주들도 좀 화려한 모습들 좀 보여주긴 합니다. 뭐 맞아요. 레고캔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맞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고 좀 편안하게 가실 만한 게 제약주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온디바이스와 비롯해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들 이제 반도체가 결국 온디바이스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디램 쪽도 결국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내년에 숫자라던가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12월이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 또는 통계 지표들을 보면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마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계속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 습성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12월은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12월은 굳이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좋다라는 재료들도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물량 출회들이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나오는 시기가 12월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정말 단기로 정말 끊어서 가야 되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끊어서 가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좀 참고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네. 대주주 양도세 맞습니다. 지금 10억 기준인데 네, 10억입니다. 네. 50억 정도로 좀 높이겠다. 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는 변동성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종목당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10억인데 요게 완화가 돼서 30억이나 50억이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큰 손들의 물량 출회가 좀 덜 나올 게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그게 바뀐다라고 하면 이걸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을 안 샀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사실 리스크죠. 사지 못했던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은 연말까지 또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보일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에 사서 연초에 단기 매매로 매도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상으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예, 전후에 전후에 사서 매도 1월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연말 연초에 조금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또 크리스마스 전후에 사서 연초에 매도하는 전략도 있고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어쩌면 내년에까지도 주도 업종으로서의 힘을 굳건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